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포커스 진행의 백설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렇게 부동산 프로그램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첫 번째 시간을 김한주 박사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정말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규 프로그램에 첫 시간에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프로가 또 생기고 그러니까요. 또 오늘 제가 네. 또 첫 방향을 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영광스럽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이 정말 뜨겁다 보니까 이렇게 첫 시간에 모시게 됐는데 그런 만큼 또 부동산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을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에서 가장 핫한 지역 하면 바로 강남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강남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또 첫 방향이고 네. 가장 핫한 지역 부동산으로서는 부동산 얘기를 할 때 네. 가장 우리가 강남을 핫하게 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많이 이슈도 되고 그다음에 또 안 좋은 시각도 좀 있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뭐 좋은 긍정적인 쪽 많이 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역시 그리고 그냥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또 선호하는 지역이 또 강남이다 보니까 저희 그냥 부동산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남의 이런 흐름들을 좀 어떻게 보면 다 장점,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강남 하면요. 제 생각에는 비싼 만큼 핫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제 뭐 네. 가장 고가로 거론되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이 강남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강남 과연 어떤 지역이길래 이렇게 네. 핫하고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강남 어떤 네. 곳인가요? 강남은 이 부동산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정말 할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지역이에요. 진짜 많을 것 그쵸?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냥 어떤 부동산의 특성들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렇죠. 그 특성들이 네.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분적으로 또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네. 또 이 강남입니다. 그래서 뭐 강남에 아까 히스토리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냥 우리가 강남을 얘기하면 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1960년대 초에 이제는 경기 강주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네. 서울시로 이제는 다시 편입이 되면서 네. 1970년도에 서울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냥 강남이 주택지로 개발되면서 계속 어떤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 뭐 명문 고교도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또 같이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강남은 조금 더 문화나 어떤 기업적인 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금융업까지 같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제조업의 분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우리가 그 택지 개발의 가장 스타트가 됐던 게 반포주공이죠. 뭐 현대, 뭐 압구정이 현대 아파트, 네. 그 다음에 대치 음마. 지금 뭐 가장 핫하게 그렇죠.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택지 개발들이 그 아파트들이 다 70년대 후반에 입주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80년대 때 이제는 서초구로 이제 강남의 서쪽이죠. 강남의 서쪽 쪽으로 해서 서초구가 이제는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강남에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할 강남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개발이 서서히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강남은 계획적으로 개발한 지역이다 보니 실제로 또 주택지로 적합한 입지 조건을 또 네. 계속 갖추어 가게 되면서 전역이 주택지로, 그러니까 강남 곳곳이 주택이 많이 다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지로 고르게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우리가 이슈하고 되고 있는 뭐 음마나 압구정 현대나 이런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들이 실제 이 80년대에 그 많은 그 강남대로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압구정로의 테헤란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그 강남의 부동산들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 여력이 올라가면서 핫해지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강남대로의 신사동이나 논현동 쪽, 그 다음에 역삼동, 뭐 계속 또 택지들이 많이 형성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압구정로 주변에 압구정동 쪽에 현대 뭐 1차, 2차 계속
있고, 그다음에 테헤란로 주변에 삼성동 지역 쪽도 또 상업 지역으로 계속 또 발달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상업지나 서비스업이 이제 고루 계속 발달이 되면서 IT 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시 또 주춤해지기, 움직여지기는 하겠지만 판교로 많이 또 이동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 삼성동에 뭐 공항터미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수서에 뭐 SRT, 우리 고속철도도 들어오면서. 잘 돼 있죠. 네. 이 강남이 뭐랄까요? 우리 이제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뭐 없는 게 없어요. 결국은 다 네. 이게 결국은 하나의 도시를 계획화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50년 동안 정말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오면서 가장 눈으로 가시적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는 지역이 강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 개발은 결국은 대한민국 최초의 어떻게 보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 중심을 강남으로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북에 있던 그런 뭐랄까요? 개발의 이런 이슈들을 강남으로 조금 이동시켜서 가장 성공한 도시 개발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사실 뭐 우리나라 중심이다 보면 강남이 먼저 떠오르기는 하잖아요. 네. 뭐 학군부터 시작해서 뭐 교통까지도 이제 다 말씀을 해 네, 주셨잖아요. 뭐 맞아요. SRT까지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러면요. 이제 강남 지역의 문화 공간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문화 공간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강남은 이런 우리 일반 설문 통계에 의하면 방문자들의 어떤 성향을 보게 되면요. 네. 유의적인 성향, 이게 결국은 놀러 왔다라는 놀러옴의 목적이 강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강남입니다. 그래서 일반 10대나 20대, 뭐 30대들 이게 젊은 연령층들이죠. 근데 이들은 항상 그 지역의 랜드마크를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트렌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젊은 층들은 유흥이나 패션이나 그다음에 음식 뭐 이런 결국은 문화의 어떤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춰서 방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강남에 오는 그 성향들을 보게 되면 매니아적인 성향이 확실하게 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 유의적인 어떤 성격이 강한 이런 공간들, 뭐 결국은 먹거리나 뭐 카페나 그다음에 어떤 쇼핑 공간이죠. 이런 활성화되어 있는 유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요소들이 계속 강한 이런 강남의 장소가 더 가치를 좀 높여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죠. 우리 보면 서울에 뭐 특히 스타벅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죠. 강남 쪽에 가장 많이 점포가 고밀도로 몰려 있는 거가 또 이 카페 쪽인데요.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강남대로나 뭐 테헤란로 네. 이쪽에는 거의 한 블럭에 하나 이상의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이제 결국은 카페 문화가 많이 이 강남 쪽으로도 더 많이 또 상승 효과를 또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업 공간이나 문화 공간들이 또 강남 지역이 또 곳곳에 또 엔터 공간들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화에 대한 얘기들 얘기하면서 강남에 대한 강남역을 많이 상상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남 지역은 현대인들의 어떤 장소나 공간에 대한 어떤 문화 가치 기준을 계속 높이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남 지역이. 그래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문화공간 얘기 쭉 해봤는데 부동산 가격과도 또 연관 지어봐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화공간이 이렇게 많은 만큼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이런 그 강남의 어떤 선호의 이런 그 뭐랄까요? 선호의 어떤 충족 가능성이 네. 훨씬 더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결국은 유동인구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지역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동인구의 어떤 상승으로 부동산 건물도 뭐 더욱더 그냥 가치가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상승 효과를 더하는 거가 결국은 이 강남의 교통이 굉장히 사통팔달이잖아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네. 뭐 강남대로를 해서 사이사이에 테헤란로, 뭐 도산대로, 학동로 사이사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그 넓은 이게 뭘까요? 교통 도로가 네. 잘 해결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강남이 계획되어진 도시다 보니까
이 도로에 대한 확장성이 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강남의 가장 부동산의 가치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교통이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다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주고 투자 상승 요인이 또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이 상향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부동산 이제 또 강남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뭐 네. 빌딩의 가치는 어떨까요? 빌딩의 가치도 조금씩 지금 계속 오르고는 있습니다. 오르고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그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뭐 신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남들의 아니 그 부동산들의 상승세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게 조금 고달픈 점이 뭐냐면 가격이 잠을 자고 눈을 뜨고 나면 달라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정말 그게 심했었거든요. 네. 2021년도에는 빌딩의 매도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 스타트를 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매매가 마무리 지었을 때 가격 차이는 그러니까 뭐 스타트를 우리가 가장 뭐 그냥 실례로 100억을 시작했던 건물이 네. 100억으로 절대 매매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뭐 120억, 130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돈의 가치가 조금 다른 세계처럼 돈이 보여질 돈 같지 정도로 않네요. 네. 네, 그럴 정도로 좀 심했었죠. 네. 2021년도에는 그게 가장 이게 매수하시는 분들도 조금 어이없어 하면서도 매입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서로 경쟁이 돼야지만 이게 투자 가치는 더 올라가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100억짜리를 100억에 처음에 너무 비싸라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비싸게 사야 돼? 뭐 이전에는 얼마였는데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110억으로 올리면요. 사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0억이었던 건물을 110억까지 올리게 되면 거절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수자들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하나?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면서 또 몇 주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다시 올립니다. 매도자가. 그렇죠. 우리 어떻게 보면 네. 장난처럼 느낄 수도 있긴 네. 하겠지만 실제로 그 과정들이 뭐 짧게는 우리가 건물들은 이 매매 기간이 조금 길거든요. 뭐 집처럼 매매가 됐는데 이 얘기가 되었을 때 바로 계약이 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네, 좀 다르네요. 네, 네. 그렇죠. 일반 주택하고 빌딩하고의 그 거래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억으로 스타트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때 뭐 120억, 130억까지도 네. 가는 사례들이 그럼 중간에 스톱이 된다라는 거죠. 뭐 한두 달 정도 매매 계약이 결렬이 되고 네. 있다가 다시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서 가격이 상향된 거에 대해서 맞추어서 결국은 계약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네, 예.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인데 꽤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또 생경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저한테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 좀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요. 강남역과 신사역 주변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남 부동산 시장의 현재 위치는 어떨까요? 네, 강남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그냥 강남이죠. 네. 그래서 이 강남 투자자들이 왜 강남 건물을 많이 원할까? 결국은 네. 투자 가치 상향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들어가겠죠. 네. 네, 그래서 뭐 꼬마 빌딩이라도 매수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되는 이런 강남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그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의 입장에 있는 건물주들은 네. 지금 상황이 코로나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금융이 이제는 많이 불안한 이 상황이긴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가요.
이 건물을 매매를 해서 내가 투자금을 희소하는 그 상황에서 항상 자기네들만의 어떤 여유가 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투자금 희소를 하고 싶지만 이게 매매는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A라는 건물을 매매를 시작을 얘기가 나왔을 네. 때 실제 매매는 이루어질 건데 근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의 시기인지는 어떻게 보면 좀 예측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투자금 희소가 별로 급하지 않은 이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내고자 하는 거고 매수자들은 또 최대한 또 적은 투자금을 해서 가치를 다시 또 매도의 상황들을 네. 많이 예측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이 매도자들의 어떤 게 결국은 건물주들이죠. 네. 이 건물주들의 자금 주머니가 아주 튼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각한 문제를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급하게 팔아야 할 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시간도 여유를 어떻게 보면 매수자 입장에서 이게 매도 우위 시장이라는 게 정확해요. 네. 그 매수자들보다 성향보다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은 네. 많긴 하는데 팔고자 하는 건물주도 참 많아요. 건물주도 네. 많은데 결국은 그래도 항상 쥐고 있는 거가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매도 네. 위에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강남 부동산이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매도 우위 시장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2020년에도 또 이 상황들이 계속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지금도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네, 더 맞아요. 상승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는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살펴보면 뭐 강남역과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네.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데 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강남역이나 네. 신사역 중에는 우리가 지금 강남이 그 70년대 80년대 뭐 이 건물들이 지금 현재 이 상업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 거는 80년대에 많이 네.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초에 많은 그 건물들이 지금 이 강남 개발이 50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되면서 건물들이 좀 많이 낡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에 이런 건물들이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새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가격 상승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또 요인을 또 자극을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강남의 가장 큰 포인트, 가격 상승이 계속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가 가장 정확한 답은요. 80년대, 90년대 세워졌던 건물들이 다시 리모델링 되어져야 하고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근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격 상승은 확실하게 올 거다라는 거죠. 그 건물에 있는 현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가격 상승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 경제가 네. 좀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약간의 변경으로 인해서 네. 건물의 어떤 그 가치가 조금 상향되면서 실제 가격 상승은 조금 더 크게 온다라는 거죠. 약간만 변경하는데 네, 크게 온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강남역을 주변으로 그러니까 강남역은 이 강남대로와 네. 가장 중심인 거가 테헤란로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남역 쪽에서는 가장 일반 상업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테헤란로 중심으로 해서 쭉 잡혀 있는 이 빌딩들의 가격들을 보게 되면 2013년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가장 정체 시기가 왔던 게 2015년 이전이거든요. 이때 1차적인 한번 매매들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이게 17년, 18년 이 정도에 다시 한번 또 빌딩의 매매가 한번 그 중간에 네. 이 단계들을 보게 되면 실거래가 현황을 찾아다 보게 되면 건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1년도에 판매가 되어 있던 건물을 네. 다시 뒤집어서 그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2013년도에 한번 1차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아니면 뭐 18년도에 다시 한번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3년, 3, 4년 후에 21년 또 올해 또 많이들 또 변경이 되어야 할 그 상황이에요. 결국은 투자의 지금 흐름들이 결국은 어떤 경제 흐름에 맞추어서 투자자들도 바꾸게 되는 거죠. 뭐 지역을 바꾸기도 하고 네. 건물을 바꾸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그 거래가 되면서 그 자리에 정체되어서 가격이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는 결국은 이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네. 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2010년도 네. 중후반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20년도 이 결국은 그러면 뭐 짧게는 3, 4년이 두 번이 텀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10년 이상이 흘렀던 뭐 또 정말 길게는 한 15년 이상의 그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건물 거래를 이루어진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거의 상승력이 2배에서 3배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140%에서 거의 180% 이상에까지 온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100%가 넘으면 거의 2배 이상이 지금 가격이 상승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100억짜리 건물이 뭐 200억이 돼 있는 거 이런 경우가 상상하기 힘드네요. 네. 그렇죠. 그게 그 시간이 뭐 건물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네. 정말 우리가 보게 되면 진짜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난로독 같은 이런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네. 그런 경우처럼 말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가격이 상향되어 있는 네. 그 지역들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에서 180% 이상의 상승력은 다 있어요. 일하시면 그런 거 많이 보실 것 네, 같아요. 심한 네. 경우에는 뭐 200%, 230%까지도 올려져 네. 있는 거가 있어요. 결국은 이런 부동산 건물 가격들이 상승되는 거는 새로 신축해서 상승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조금 왜 부동산을 일찍 네. 시작하지 않았을까? 약간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이거든요. 20대부터 왜 저는 박사님을 지금 알았나? 왜 부동산 전략을 네. 20대 안 했을까? 네. 참 이런 마음이 아프죠. 네. 약간 저도 그런 생각. 이게 사실 이제 뭐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뭐 부동산을 뭐 지금이라도 공부해야 된다 하는데 네. 사실 와닿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근데, 박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하게 되면 늦지 않습니다. 아직도 네. 이 부동산 상승력은 더 많고요. 또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강남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움직임도 있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왜 신년에 그 부동산 관련 프로들이 많이들 나오던데 네. 그들의 상승력들도 1.5배, 2배의 상승력은 왔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정체기는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시기가 어느 시점에서 와서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실제 이 흐름들이 가다가 네. 다시 또 턴을 하는 거는 결국은 또 상승이에요. 하강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2010년, 20년 지금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에서 2030년까지는 아직도 부동산 상승 여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강남역을 좀 중심으로 돌아봤습니다. 강남하면 굉장히 큰 지역인데요. 그중에 굉장히 일부를 좀 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강남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볼 테니까요. 앞으로의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